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대학 회계 취업상담원 실제 면접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원자와 면접위원에게 배포한 면접 평정표도 강의 후반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회계 취업상담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상의 직업 상담 분야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수이며 당연히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는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경력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보통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센터 사업 중에 대형 또는 소형을 진행하는 대학에서 채용을 주로 하는데요. 대학의 특성상 방학 때는 단축 근무도 가능하고 평소에도 업무의 강도 높지 않아 야근이 거의 없습니다. 직업상담 분야 중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정부 사업과 그 회기를 같이 하여 무기 계약직조차도 없다는 것, 즉 전부 다 1년 단위의 계약직이고 사업기간 내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이 단점이죠. 이번 대학회계 취업상담원에서는 4배수로 서류 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여 경쟁률은 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속에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도 중요하겠죠. 공신력을 위해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면접에 관해서 어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어떻게 해야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을 할까? 면접 후기에 관계된 내용.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면접 방식, 면접 질문, 면접 리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면접 방식부터 한번 볼까요? 다대 1 면접 방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도 같고 이제 앞으로 향후 트렌드가 사실은 다대 1은 외국계 기업의 면접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이제 공공기관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여파도 있고 면접자들은 한 명이 들어가는 면접관은 다수고 다대 1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보면은 10분 이내였습니다. 10분 이내. 그리고 3명의 면접관이 각각 2가지씩 해서 6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타 특징은 3명의 면접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분의 면접관, 면접위원이라 그러죠. 면접위원들은 전부 외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채용에 대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면접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질문 분야와 시간까지 안 빼서 철저히 균등하게 나누어서 구조화된 면접 질문을 준비하였고, 공통 질문과 입사 지원 서류에 의거한 개별 질문의 비중도 같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된 구조화 면접이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각각 2가지씩 질문하였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면접위원이 먼저 질문하였고 그 다음 왼쪽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면접관의 순서였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2가지씩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1분 자기소개와 본인 경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력서에는 경력의 주요 업무만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 업무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빈출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경력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를 정리해서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에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란 양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의 강의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학 프로그램과 취업률 제고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프로그램이 대면 진행이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온라인 강의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지원하는 대학의 취업률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도 시작해서 모른다고 뭐 대답하니 그건 사실 질문 요직은 아니죠. 그 원인을 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라죠 흔히 말하는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선호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엔 구인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률을 제고시킬 건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무 경력이 많지 않는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답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거의 단답식 주안처럼 객관적으로 딱 정량적으로 능력을 딱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평정표에 있는 5가지 보셨죠? 그 평정표에 있는 어디든 간에 그냥 면접관 임의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면접관끼리 파트를 나눴겠지만 그래서 정량적 대답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물은 것들은 이제 마지막 면접관이 물은 질문인데요. 이력서 경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직을 했느냐, 왜 이렇게 짧게 근무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면접의 마지막 질문으로 나오는 단골처럼 나오는 일종의 템플릿이죠. 각오나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질문이 있느냐, 여기는 질문이 있냐는 말은 안 했는데 각오라고 바로 명시했지만 질문이 있느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실제 질문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별로 좋지 않고요. 본인이 준비한 대답들 중에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그런 대답이나 아니면 본인의 장기 근속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면접관들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함께 일하고 싶고 오래 근무할 것 같은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 면접장에서 배포되었던 면접 전형 평정표입니다. 지원자의 자필 확인을 위해서 이름과 응시번호가 정면에 있고요. 그 밑에 면접위원을 위한 평정표 안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정표는 보통 면접위원들에게만 주는데
공정성 및 향후 감사를 대비한 배려를 강조하기 위해 지원자들 자필 확인과 행정 편의를 위해 지원자에게도 평정표에 이름과 응시번호 등을 적게 하였습니다. 여기 5가지 평정 요소와 평정 기준 점수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평정 요소 보면 대학 회계 직원으로서 정신 자세, 두 번째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세 번째는 의사 발표와 정확성과 논리, 의사 발표의죠. 의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 면접 질문에서는 거의 예의 품행, 성실성 또는 정신자세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질문이 그죠? 없죠. 예. 그래서 조금 평정표와 실제 질문이 따로 논다. 그것은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면접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본인 경력을 살려서 이제 비슷한 유사 분야의 직원을 목표로 삼으실 건데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시면 반드시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 쭉 정리하고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참조해가지고 그런 방식대로 면접 후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접에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괴롭더라도 면접 후기를 면접 보고 난 뒤에 24시간 이내에 작성하시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건 잘했구나, 뭐 잘한 것은 잘한 건 나름대로 그대로 다음 면접에 유지하면 되고 부족한 거는 보완하면 되겠죠. 물론 한 번에 붙으면 면접 후기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직장이 평생 다니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좋은 데로 또 이직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항상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면접 후기는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느냐? 그 시간 이상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리뷰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이번에 여기 대학회계 지역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구조화된 면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풍부한 상담 경력자를 선별하려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취업 상담원으로서 풍부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하려는 그런 것들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질문에서. 너무 질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면접 평정표에 부합되는 질문 중 정성적 관련 질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NCS 기반의 공공기관 면접 체험은 반드시 정성적 사례를 물을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정도는 꼭 나오는데, 그래서 사례로 대답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대학 회계 직원으로서 정신 자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평정 요소에서 정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은 없었다는 겁니다. 관련 질문들은.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았을 때 차후 감사를 의식한 채용이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서류 전형 단계에서도 제출 서류 중에 경력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경력 증명서는 회사에서 이제 파일로 받아가지고 보관했다 필요해서 프린트하죠. 근데 이게 경력 증명서 원본이 무슨 의미냐면 직인이 그대로 바로 현장에 찍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파일로 받은 걸 프린트하는 건 사본이 되는 거죠. 상당히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회사를 좀 사실 좀 그만둔 지 오래된 회사들, 좀 지나간 회사들은 사실 이렇게 원본으로 달라고 요구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후 감사를 의식한 채용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면접의 특징은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대학 회계 취업 상담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면접에 대한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